돈 벌려면 포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근데 되게 그냥 인간 심리에 기반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버, 테이커, 매처 뭐 이런 용어들이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책이 나오고 관련 책이 나오고. 그래서 뭐 기버가 돼야 뭐 부자가 된다. 뭐 테이커들을 피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은 컨텐츠들이 나왔었는데 온라인에서 서로 닌 테이커다 이러고 그죠. 싸우고. 나는 기버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사실 그게 기버가 착해서 기버가 된다기보다는 적당히 그 인간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사실 기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 줘서 결국 호혜성이라는 그게 저는 제일 핵심이 되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득의 심리학에 있는 네. 로버트 치알디니가 이야기한 그걸 이제 뭐 번역에 따라서 상호성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술을 반주를 했다.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생선구이를 하나 더 주더라. 그럼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서 야 지금 소주 이거 한 병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소주 하나라도 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2차를 가려고 하다가도 그냥 여기서 더 먹자.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그 심리 기제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용하는 게 이 세일즈의 기법인 거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 퍼주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퍼줘야 좀 그 호혜성이 생기고 그래서 설득을 하기가 편해지겠구나를 생각을 해서 이전에는 착해서 퍼준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적으로 퍼주는 액션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어느 정도를 퍼주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이제는 습관이 돼서 퍼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걸 다 무료로 사실 다 제공을 하다 보니 오히려 거기에서 더 포지셔닝이 생기고 사람들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신뢰가 생기고 하면서 나머지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혀 진짜 내가 막 선한 마음, 막 기버의 마음 이것보다는 네, 저는 사실 선한 영향력이나 이런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가 막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뭐 세상을 뭐 이렇게 막 뭐 좋게 만들려고 뭘 한다, 뭐 어떤 가치를 뭐 주기 위해 한다, 뭐 사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 결국 내가 가진 거를 오픈하지 않고 열어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믿고 오겠는가에서 사실 접근을 하다 보니 퍼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귀인이 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귀인이 돼줘야 돼요. 내가 먼저 타인의 귀인이 돼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귀인이 돼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귀인이 나타나기만 기다린단 말이죠. 일단 귀인이 돼줘봐 나에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일맥상통한 사실 저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먼저 내가 손을 뻗고 내가 먼저 도와주면 사실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호혜성의 원칙에 의거해서라도 내가 더 퍼줘야 저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좀 내가 그럼 이건 해줘야지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건데 아까 그 생선 술집에서 생선 비유는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인데 모두가 이 술집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퍼준다는 게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그럼 뭘 퍼줘야 되냐, 뭘 어떻게 퍼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한다면 이 온라인에서 퍼준다는 건 뭔가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화장품 같은 거를 쓰는데 뭐 선임들이 막 쓰는 화장품을 이렇게 보니까 뭐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만 팔고 그거를 이제 저도 따라서 시킨 거죠. 근데 진짜 샘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샘플만으로도 그때 이제 시드물이라는 그 브랜드였는데 그 샘플만으로도 꽤 오랜 시간을 버텼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샘플들을 쓰다 보니까 결국 저는 원래 사실 선크림도 잘 안 바르는 스타일이었고 그냥 스킨 로션밖에 안 발랐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앰플이니 뭐니 선크림이니 다 사고 있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저도 시드물 성분 순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무기자찬이 뭐니 그 당시에 엄청 유행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애초에 뭐 사서 써볼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워낙에 많은 샘플들이 왔다 보니까 쓰다 보니
그냥 어느 순간에 이거 제품이 괜찮네라고 이제 제가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샘플을 많이 담는 액션을 보통 사업자분들이 하지 못해요. 잘. 그냥 기껏해야 줘도 진짜 뭐 한두 개를 딱 주지 그렇게 막 퍼주는 식으로 주지 못한단 말이죠. 나중에 시드물은 저도 많이 애용했는데 그냥 홈페이지에서 너가 받고 싶은 샘플 고르세요. 그러면 뭐 그냥 그 우편 봉투로 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액션들이 사실 뭐 이커머스에서 머리만 쓰면은 쓸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처럼 이제 무형의 컨텐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즘에 무료 강의 같은 거 많은데 말이 무료 강의지 사실은 그 대부분 홈쇼핑을 하고 있죠. 참담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야말로 무료 강의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료 강의라고 했으면 이 들어오신 분들이 지불한 거는 사실 그분들의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을 지불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만큼에 상응하는 우리가 가치를 줬을 때 사실 또 유료 전환도 잘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지금 요즘에 이제 무료 강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료 설명회를 빙자해서 라이브 커머스죠.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거에 돈을 내나? 아까 저희 이야기 듣지만 왜 그거에 돈을 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돈 벌려면 퍼줘라. 저는 이거를 지식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서 제일 광기다 싶을 정도로 퍼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2명. 가장 대표적인 게 포리얼과 있어요. 릴세커라고. 네. 광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포리얼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일간 무료로 그냥 막 퍼주고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사람이 뭐랄까? 이게 호혜성의 원칙 이런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에 내재된 어떤 선한 게 있다. 뭔가를 받으면 보답해야 된다.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에 전제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인간은 야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아무리 퍼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기브앤테이크에 나오는 바보 같은 기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나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대표님처럼 나도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면서 기버로 퍼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기법이 여기 나온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까지 내가 다 오픈을 해서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만큼 내가 오픈을 해서 많은 것들을 퍼주는 동안 제 스스로가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내가 유료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더 그 이상의 가치를 나는 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익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해외에 더 트렌디한 거, 더 새로운 거, 더 감춰져 있는 어떤 지식들이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실제로 실험해보고 유료 과정에서는 더 가치 있는 걸 주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의 퀄리티도 높아지지만 유료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맞이했고 무료를 제공을 했을 때 무료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평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책에다 제가 이제 평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아까 잠깐 우리가 무료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무료 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한들 예를 들면 1000명이 들어와서 200명의 전환을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800명의 안티가 생긴다. 와 1000명이 들어왔는데 200명이 구매하고 800명의 팬이 생긴다는 너무나 다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후자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신념으로 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랄까 퍼준다는 행위가 뭐 저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하는 거다. 근데 또 저도 좀 뭐랄까 현실적인 사람이라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 벌기 위한 테크닉으로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 이게 좀 소개가 돼 있던데 이거는 무슨 뜻이죠?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은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을 하는 그 과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을 해보면서 우리의 비즈니스의 써먹자가 이제 그 골두인데 헐리우드 영화가 개봉을 할 때를 보면은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그 밑밥 깔기 작업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스포일러 막 일부러 내보내고 뭐 파파라치 샷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누가 캐스팅됐다, 어디 주연 자리에 누가 됐다, 뭐 이 시리즈의 감독이 바뀌어서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진행을 하게 됐다, 어디 회사로 판권이 넘어가서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것들이 막 뿌려져요. 만들어지기 한참 전부터. 그래서 그게 뭐 진짜로 사건이 생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딱 어제만 해도 봤던 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 3 개봉하는 거 아세요? 예정인 거 그 이미 2랑 같이 만들었잖아요.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3의 뭐 스포일러를 지금 단단히 뭔가 뭐 막고 있어서 주연 여배우 중에 한 명이 뭐 인스타그램을 올렸다 삭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가 결국에 보면 끝에는 오징어 게임 3 그래서 올해 연말에 뭐 언제 개봉 예정이다. 넷플릭스에서 공개한다. 네. 그런 걸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오징어 게임 3가 올해 말에 나오나 보다라는 지금 씨앗을 심어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개봉이 가까워 오면 뭐 1차 트레일러 나오고 2차 트레일러 나오고 3차 트레일러 나오고 동시에 이제 거기 주연 배우들은 막 각종 예능들에 출연을 해서 결국 그 오픈되는 그 한 날 한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전 작업을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오픈을 빵 터뜨리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과정을 보면 제품 만드는 데에만 엄청나게 긴 시간을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 장인 정신으로. 네. 2년 3년을 제품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고 나서 내 제품이 완성이 됐어. 이제 내 쇼핑몰에다가 리스팅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영화를 5년간 열심히 찍고 편집까지 다 해서 영화를 만든 다음에 개봉해 놓고 이제 내일 극장에 우리가 올려. 그 뒤에 우리 관객들 어떻게 데려올까? 이거 고민하는 거거든요. 망할 것 같은. 100%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에서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지금 우리도 착안을 해서 사전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골자였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사전에 미리 그런 퍼주는 행위들을 하면서 이 상품에 대한 경험을 미리 고객들한테 쌓아놓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인지시켜 놓는 작업을 하자는 거죠. 이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라는 게 온라인에만 유효한가요? 아니면 오프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오프라인에서도 잘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저는 이제 그 범계에 사는데 안양에 범계가 굉장히 큰 상권이에요. 경기 남부 최대 상권이에요. 네. 근데 범계에서 뭐 프랜차이즈 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이 아니고 본인이 브랜딩을 해서 이렇게 식당을 여러 개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1번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1번 식당이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술집으로서 되게 인기 있는 술집이에요. 막 웨이팅을 하고. 근데 이분이 2호점을 내는데 이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브랜드의 2호점을 내는 거예요. 이 오픈하기 전부터 1호점이 영업이 끝날 때면 거기서 2호점에서 오픈할 그 음식에 대한 그 시식 품평회를 한 2달간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서비스로 갖다 주면서 저희가 뭐 3달 뒤에 2호점 오픈하는 메뉴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요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닭 특수 부위 구이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요 한 판이에요. 우와. 이거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서 또 맛 체크도 해주시고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언제 열려요? 우와. 어디다가 오픈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미 인지가 됐어. 이게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오픈한다를 이미 그 고객들이 첫 번째 집에 단골 고객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게 사장님이 말한 게 아니야. 사장님이 우리 여니까 그날 막 와주세요도 아니에요. 네. 드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지 좀 저희도 맛을 잡고 있어서 한번 반응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미 2호점 이거 열리면 저도 갈게요 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호점 열 때 단골들이 일단 자리를 채우면 또 잘 되는 거 보고 실제로 2호점이 열고 나서 웨이팅 바로 점심시간 웨이팅이 진행되더라고요. 대박이다. 오프라인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사례는 방금 들어주셨고 온라인으로 내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지식 상품 말고 스토어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뭐 인테리어 소품 이런 거 파는 온라인 사업자 그런 사람은 이런 테크닉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리드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리드라는 건 이제 잠재 고객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인테리어 소품을 팔고자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네. 혹은 뭐 앞으로 자취를 할 뭐 예정이거나 잠재 아니면 인테리어 관심사들 아니면 지금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고객군들도 예를 들면 우리의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잠재 고객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혼집을 차리면서 뭔가 신혼집을 꾸밀 때 우리의 인테리어 소품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잠재 고객군들을 보통 리스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그러니까 구매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군들을 특정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사실 모으는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원래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 네. 제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든다 그러면 뭐 나의 타겟군이 자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200만 원 미만으로 분위기 있는 자취방을 꾸미는 뭐 그 아이템 리스트 이런 거를 제가 온라인에서 뿌릴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이소 꿀템 뭐 이런 거. 맞아요. 다이소에서 뭐 10만 원 미만으로 세팅할 수 있는 자취 필수템 뭐 리스트.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뿌리면 그 자료를 받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잠재 고객일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뿌린다는 말씀은 그냥 컨텐츠를 올린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번호 남기면 보내드릴게요 이건지. 후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에는 SNS에 많이 의존을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라고 가르쳤다면 사실 지금은 그냥 웹페이지, 랜딩 페이지죠. 랜딩 네.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실 리드를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랜딩 페이지다라고 하면은 사실 익숙한 건 그냥 뭐 상세 페이지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 건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랜딩 페이지는 웹사이트인가요? 랜딩 페이지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상세 페이지라는 개념은 어떤 구매를 유도시키기 위한 상세 페이지를 보통 의미하죠. 그건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라는 게 정확한 명칭인 것 같고 랜딩 페이지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웹 페이지를 우리는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한 가지의 목적이 상담 신청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예약 신청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잠재 고객의 전화번호를 받는 작업일 수도 있고 뭔가를 판매하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웹페이지의 목적이 어떤 내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거라면 그거는 상품 상세 페이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랜딩의 종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랜딩이라는 게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의 연락처를 받기 위한 목적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자는 거였고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무료로 퍼준다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우리가 돈 받고 뭐 전자책으로 이걸 팔자가 아니라 이런 자료 무료로 드릴게요. 받아가세요. 뭐 이메일을 넣고 받아가세요. 라는 식으로 이메일을 받든 전화번호를 받든 고객의 DB를 받아놓고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과의 연락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빌드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명 상품을 런칭을 한다 그러면 그 조명 상품을 런칭하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미만으로 주방의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 있는 조명 추천 리스트. 맞아요. 그래서 뭐 오래된 구축 주택 자취방도 완전 뭐 감성 있는 숙소로 꾸미는 어떤 인테리어 방법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막 3번에 막 강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제가 해본다고 하면 뭐 첫 번째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셀프로 꾸밀 수 있는 돈 적게 들면서 셀프로 꾸밀 수 있는 큰 것들 뭐 작업들 그래서 뭐 도배를 쉽게 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뭐 쉽게 하는 법이랄지 이런 걸 뭐 예를 들면 알려줬어요. 두 번째로는 미니 소품들 가지고 이제 꾸미는 방법. 3차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핵심 아이템 반드시 집에다 구비해 놓으면 이거는 돈 낭비는 아니다. 무조건 그냥 분위기 확 180도 바꾼다. 써도 된다. 근데 거기에 뭐예요? 제가 런칭할 제품 하나 껴놓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게 구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그거를 무료로 퍼준다라고 무료 자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사이트를 이거는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한테 뭐로 만들라고 하세요? 뭐 구글 설문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홈페이지처럼 만들라고 하시는지. 뭐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폼 가지고 만들라고도 하고 이전에 뭐 네이버 폼 이런 걸 쓰라고도 했었고요. 아이웹이나 이제 식스샵이나 요즘에 웹빌더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쓰라고도 했고 하도 제가 이제 해외 툴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그걸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아예 어페이지라는 툴을 제가 만들었어요. 어페이지. 그래서 이걸로 그냥 블로그 글 쓰듯이 쓰셔라 쉽게.
그래서 이제 어페이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툴들이 워낙 다양해져서 그쵸. 사실 뭐 대체해서 내가 편하게 그냥 쓸 수 있는 툴들을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정리하면은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란 마치 영화 개봉 전에 스포일러 작업하듯이 네. 그 뭔가를 뿌려서 내 존재를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뭐 그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그 알리는 방법이 퍼주는 거다. 퍼주면서 내가 이런 걸 런칭할 예정이라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알 수밖에 없게. 그렇죠. 그렇게 퍼줘야 된다. 좋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3년이 됐어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할리우드 빌드업이나 퍼줘라 이런 것도 3년 전부터 여기 다 들어가 있던 이야기고. 네. 그러면 그것은 3년 동안 변하지 않은 법칙이라고 하면 그 3년 사이에 대표님 생각에 이건 좀 변한 것 같다. 혹은 요즘에는 요즘에 내가 더 여기 안에 여기 못 적었지만 요즘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버는 비결이 있다. 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기다가 써놓은 것 중에 좀 변한 거를 말씀드리면 적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팔로워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아야 우리가 잠재 고객을 모으기가 편하다, 트래픽을 만들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생각엔 이제 틱톡이 게임 체인저였던 것 같고 틱톡 이후로 지금은 스레드라는 이제 플랫폼도 있죠. 이런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돌아가는 방식은 팔로워 기반이 아니거든요. 아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들이 그 팔로워들한테 내 게시물을 보여주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구독해놨으면 유튜브로 구독해놨으면 무조건 떴다면은 네. 이제는 아니다. 뜨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사 기반으로 지금은 알고리즘이 돌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지금 3만 명이 넘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컨텐츠를 올리면 3만 명한테 노출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통 그 포스팅 하나에 노출 빈도가 20%가 안 돼요. 팔로워에.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5천 명 정도한테만 1차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반응을 못 받으면 팔로워들한테조차 사실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자체가. 인스타그램조차. 근데 이제 스레드나 틱톡 같은 거는 더 사실 관심사 기반으로 돌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팔로워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한들 내가 몇 개의 글만 보는 순간 그 관심사를 맞아요. 기반으로 잡아서 유사한 그 지금 컨텐츠를 올린 사람들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 얘기인즉슨 지금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분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이런 플랫폼에서는 컨텐츠만 계속 꾸준히 발행을 한다면 팔로워 수와 상관없이 잠재 고객들한테 도달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쉬워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는 조금 더 팔로워, 그러니까 이 팔로우라는 행위 자체에 플랫폼들이 가산점을 줘서 내가 너 이 사람 팔로우했어? 그럼 다음번에도 이 사람 봐. 이런 게 좀 더 강했다면 지금은 그딴 거 없다. 맞아요. 그럼 팔로우 안 와도 그냥 관심사 기반이라 하시면 그냥 이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그 관심을 어떻게 알죠, 쟤들은? 그 유저의 이제 그 기존 콘텐츠 소비 패턴에서 사실 이제 AI가 잡아내는 흐름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팔로우했는지를 보는 가중치는 점점 줄고 이 사람이 최근에 뭘 봤냐? 그거와 만약에 팔로우를 하고 있다면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컨텐츠 결도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유튜브, 이제 구글 그리고 이제 메타 쪽에서 자기네들의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100%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경험적 추정이지만 그쵸.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개발 계정들을 많이 팔로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유저는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릴스 같은 걸 찾아보더라도 동기부여 영상이나 뭐 책 속의 영상이나 이런 것만 찾아보고 있더라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팔로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유사한 동기부여 뭐 컨텐츠나 자기 개발 컨텐츠나 이런 게 계속해서 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그럼 그걸 띄워줄 때도 이 사람이 기존에 팔로우했던 그 자기 개발 사람의 컨텐츠를 보내줬다면 거의 우선순위로 네. 보여줬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그 주제에 해당하는 거면 아무거나 된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이거는 되게 힘들죠.
거친 환경이 됐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진짜.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기득권층이 없어진 거죠. 소셜미디어 세계에서의 기득권층이 많이 힘을 잃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팔로워를 많이 모아놨던 사람이더라도 지금은 컨텐츠의 품질만 가지고 그냥 공정한 경쟁을 거의 하고 있는 지금 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시작하기에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맞아요. 요새 제가 느끼는 게 북토크 채널에서 제가 최근에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원래 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던 돈과 성공을 좀 벗어난 걸 해봐야지 다 박살나요. 네. 다 박살나. 예를 들면 뭐 말 잘하는 법 이런 네. 거 하면 이제 다 다 안 박살나요. 되잖아요. 불과 그게 얼마 전에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지금 진짜 제가 원래 아무리 못해도 만은 넘거든요. 네. 몇 천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씨 유튜브도 변했다. 맞아요. 망했다. 진짜 저 순간 딱 든 생각이 뭐 됐다. 아니 심지어는 저도 해외 채널을 많이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고 구독을 하는데 제가 구독을 해놓고 까먹는 채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한참을 까먹다가 이 채널 구독해놨었지 하는 컨텐츠가 이제야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리에이터가 그 간 컨텐츠를 안 올렸기 때문에 나한테 안 떴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노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대표님의 관심사가 아닌 컨텐츠를 했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잠깐 AI에 관심이 있어서 해외에 AI 관련한 컨텐츠를 막 많이 올리는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팔로우를 몇 명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리는 컨텐츠를 저는 사실 뭐 그때그때 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냥 평상시에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컨텐츠들은 뭐 마케팅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쵸.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해외 팟캐스트 같은 것들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 상에서는 뭐 AI에 대한 막 그런 되게 디테일한 기술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얘가 그렇게까지 막 뭐 관심이 없나 보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제 피드에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구독을 했음에도 그분들의 컨텐츠를 저한테는 보여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뭐 그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 중에 굉장히 잘 터져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컨텐츠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이제 계속 도달을 높여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뜨는 거죠. 그럼 저는 그때서야 내가 이 채널 그래 몇 달 전에 내가 구독했었지. 그러고선 제가 그 채널 들어가 봤는데 제가 그 채널을 구독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뜬지도 몰랐는데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그 채널에서는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뜨지 않았던 거죠. 저는 구독을 했지만. 그리고 그 채널이 꽤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해외 채널이라고 했을 때 뭐 5만 명, 6만 명 이런 채널이어도 저는 좀 괜찮은 채널이면 이제 구독을 해놓는데 5만 명, 6만 명이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기준이면 이제 좀 작은 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3년 동안 이 책이 출간된 이후 3년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건 SNS가 팔로우라는 개념의 가중치를 안 주기 시작했다. 그게 제가 볼 땐 큰 것 같아요. 여기 책에서 지금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에 저는 네. 유료 광고, 페이드 애드를 돌리거나 네. 내 컨텐츠가 좋아서 입소문이 나게 하거나 결국 노력을 기해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라라는 내용을 이제 골자로 크게 썼는데 거기에서의 이제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소셜 미디어는 많은 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 사실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썼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 스레드에서 운이 좋으면 맞아요. 일주일 이내에도 터져서 잠재 고객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작정하고 쓰면은 하루 이틀이어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전제가 뾰족한 관심사를 노려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스레드는 잘 모르겠어요. 스레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전 진짜 모르겠어요. 뭐 잡글이 퍼져. 아니 왜냐면 제가 진짜 그 각을 잡고 너무 인사이트 있게 이건 썼다. 이건 너무 좋은 글이다라고 한 거는 네. 안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거의 챗GPT로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한 2문장 쓴 거를 올리는데 그게 터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좀 알고리즘 정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아직도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이해 못하나 보다라는 관점 하나와 뭐 스레드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사실 모르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기본 골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을 뾰족하게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죠. 사실. 좋습니다. 그게 또 원래도 사실 기본이지만 요새 더 중요해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